최근 전혀 다른 전략의 또 하나의 일디맥스 ETF 울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배당을 앞세운 울티의 운용 전략은 무엇이고 정말 투자해도 괜찮은 ETF인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투자자분들뿐만 아니라요, 미국 현지에서도 울티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이요, 1, 2개월 정도밖에는 안 됐습니다. 저도 사실 이름을 들었을 때 신규 상장 ETF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2024년 2월 28일부터 운용을 시작한 ETF예요. AUM은 9억 6천만 달러 정도인데요, 원화로 환산하면 약 1조 3천억 원 정도 됩니다. 절대 작은 규모는 아니죠. 특이한 점은 작년까지는 시장에 관심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자금 유입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상장 이후 대부분의 신규 자금이 올해 들어왔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초 이후 꾸준히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5월부터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하더니 최근에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최근 1, 2개월 사이에 국내외 커뮤니티에서 울티에 대한 언급이 부쩍 늘어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울티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높아진 배경,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분배금 지급 주기가 바뀐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울티는 원래 월배당 ETF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3월 20일부터 분배금 지급 주기를 매주 변경합니다. 일디맥스 ETF의 인컴을 생활비에 충당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른 ETF를 매수하는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분배금이 매주 나오면 그만큼 재투자 전략을 유연하게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요. 이러한 분배금 지급 주기 변경이 매력적으로 느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일디맥스 ETF는 개별 종목 커버드콜 ETF만 있는 줄 알고 계세요. 일디맥스 커버드콜 ETF 시리즈는요, 일디맥스의 다양한 전략 중 하나일 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울티는요, 코니와 테슬리가 속한 커버드콜 ETF 시리즈가 아니고요, 일디맥스 울트라 ETF에 속합니다. 분류가 다르다는 것은 운용 전략 그리고 운용 목표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울티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ETF의 풀네임은 일디맥스 울트라 옵션 인컴 스트래티지 ETF예요. 이름부터가요, 매우 높은 인컴을 추구하는 ETF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분배율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요, 분배율을 의미있게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운용 전략을 고려했을 때 일디맥스 커버드콜 ETF 시리즈보다 더 높은 분배율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일디맥스 커버드콜 ETF는요, 단일 종목 커버드콜 ETF죠. 테슬라를 매수하고 테슬라 콜옵션을 매도하는 것이 테슬리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매수하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콜옵션을 매도한 것이 MSTY예요. 울티도요, 기본적으로 커버드콜 ETF입니다. 종목을 매수하고 매수한 종목과 동일한 기초자산의 콜옵션을 매도해요. 그런데 한 종목만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종목을 매수합니다. 투자 설명서를 보면 15종목에서 30종목에 분산 투자한다고 해요. 종목 선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요, 바로 종목의 내재 변동성입니다. 내재 변동성은 종목을 선정할 때뿐만 아니라요, 종목 비중을 결정할 때도 가장 중요한 고려 대상이에요. 2025년 7월 11일 울티는요, 총 19종목을 편입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들의 면면을 보시면 변동성을 고려해서 종목을 선정한다는 말이 확 와 닿으실 것 같아요. 로빈훗, 업스타트 홀딩스, 오클로 등등 화려하죠. 이 밑에 있는 테슬라를요, 변동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종목의 펀더먼털이나 밸류에이션, 산업 전망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울티가요, 오클로랑 뉴스케일 파워를 편입하고 있다라고 해서 울티의 매니저가 SMR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거나 오클로랑 뉴스케일 파워의 성장성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울티의 매니저는요, 오클로랑 뉴스케일 파워가 무슨 종목인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이 종목들의 면면을 보면 마치 혁신 테마에 집중 투자하는 ETF인가 싶지만요, 이 종목들이 한 곳에 모여있는 이유는 오직 내재 변동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내재 변동성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초 자산의 변동성이 높을수록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더 높은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변동성이 높은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ETF 이름에 걸맞게 높은 인컴을 확보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인 겁니다. 두 번째 과정은 당연히 콜옵션을 매도하는 거겠죠. 앞에서 보여드린 보유 주식과 동일한 기초자산의 콜옵션을 매도합니다. 15종목을 매수했다면 콜옵션도 15종목을 매도하고요. 옵션 매도를 통해 확보하는 옵션 프리미엄은 울티의
분배금 재원이 되는 거예요. 울티의 최우선의 운용 목표는 최대한 많은 인컴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유 주식의 상승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울티 투자자분들 중에서요, 울티에 투자하면 이러한 성장주들의 상승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ETF다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절대 아닙니다. 울티는요, 이 종목들의 높은 변동성을 활용해서 높은 인컴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이지 절대 이 종목들의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ETF는 아니에요. 물론 이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완전히 막혀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들 상승할 때는요, 하루에도 10에서 20%씩 오르는 종목들이거든요. 이러한 종목들의 변동성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7월 11일까지 울티에 분배금 재투자를 가정하지 않은 프라이스 리턴입니다. 성장주들이요, 역대급 퍼포먼스를 기록했던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 울티는 1.14%밖에 못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나스닥 100 QQQ는요 17.24%가 올랐고요. 혁신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ARKK는 51.23%가 올랐어요. 이 구간에서요, 개별 종목의 옵션 프리미엄이 폭발했기 때문에 높은 인컴은 확보할 수 있었겠지만 반등장에서의 반등폭은 상당히 미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장 이후 2025년 3월 6일까지는 월배당 ETF였는데 2025년 3월 20일부터는요 매주 분배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높은 분배금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재투자 전략을 실시하는 분들에게는 분배금이 매주 나온다는 것이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울티의 배당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분배금 수준이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보고 계시는 화면은요, MSTY의 2025년 분배금 지급 현황인데요. 보시면 5월 대비해서 6월 그리고 7월에 분배금이 대폭 줄어들었어요. 물론 나브가 감소한 영향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옵션의 기초 자산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변동성이 줄어든 영향이 가장 커요. 옵션 프리미엄은요, 기초 자산의 변동성과 비례합니다. 4월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 폭발하다 보니까 5월 분배금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런데 종목의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6월, 7월은 분배금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제가 자료에는 MSTY만 넣었는데요. 대부분의 일드맥스 종목 커버드콜 ETF가 비슷합니다. 울티의 분배금 지급 현황을 보면요, 5월 대비해서 분배금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감소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MSTY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콜옵션을 매도합니다.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줄어들었다고 해서요, MSTY가 갑자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아니라 더 높은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는 오클로나 로빈훗의 콜옵션을 매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울티는 어떤가요? 내재 변동성이 낮아진 종목은요, 과감하게 제외를 해버리고 더 높은 인컴이 기대되는 종목을 신규로 편입을 합니다. 더 높은 옵션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로 적극적인 종목 교체를 단행하기 때문에요, 전월 대비 분배금이 반토막이 나는 일이 없는 거죠. 아마 한두 달 뒤에는 지금 보고 계신 포트폴리오와는 많이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장 이후 2025년 7월 11일까지의 누적 성과입니다. 운용 전략의 특성상 중장기적으로 나부가 침식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요, QQI, ZEPQ의 ROC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울티를 비롯한 일드맥스의 ETF는 ROC 걱정하셔야 됩니다. 투자 원금으로 분배금을 지급하는 ETF는 아닙니다. 그런데 상승은 제한되고요, 하락은 그대로 노출되는 커버드콜 ETF의 특성상 장기적으로 주식의 평가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울티는요, 그 분배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ETF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ZEPQ나 QQQI도요, 액티브 커버드콜 ETF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스닥 100을 기초 자산으로 하고 있죠. 일드맥스의 종목 커버드콜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일 종목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개별 종목의 선호도에 따라서 ETF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초자산의 주가 수준에 따라서 비중 확대 혹은 비중 축소 전략을 투자자 나름대로 수립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울티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매니저를 온전히 믿고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신뢰의 대가로요, 연 1.3%라는 높은 보수를 지불해야 하죠. 무조건 높은 인컴을 확보하는 것이 ETF 투자의 최우선의 목적이라면
좋은 ETF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높은 인컴 때문에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ETF이기도 합니다. 울티는요,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유용한 ETF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추천하고 싶은 ETF는 아니에요. 일디맥스 종목 커버드콜 ETF 투자 경험이 있는 분들이더라도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